자,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혁명당의 정책위 부의장 성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은 국민혁명당 당원 1000만 명 당원 가입 모집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오늘은 중국 공산당과 손잡은 국민의힘,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정책 교류 협약을 맺었다, 손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국민의힘을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혁명당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저렇게 그 배너를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 자금을 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달아놨고, 오른쪽에 보시면 중공은 자유홍콩에서 물러나라, 중공은 위구르 그리고 인종청소를 중단하라, 중공은 티벳의 인권 자유 자치를 짓밟지 마라, 저렇게 해가지고 영어로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혁명당의 공식 당론은 우리가 G2 국가가 되겠다는 건데, G2 국가가 된다는 것은 중국을 해체하고 그리고 만주, 저 동북 삼성까지 우리가 수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고구려가 부활하는 거고 우리 고조선이 부활하는 게 그 국민혁명당의 공식 당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길게 설명하기 못하니까는 G2 국가가 되겠다. G1은 글로벌 넘버1은 그룹 1은 저기 미국이고 넘버 2가 한국이 되겠다. 그 이야기를 써놨는데, 이 국민혁명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레이트 코리아, 이 고구려의 부활입니다. 고구려의 부활. 이 우리 고구려 장수왕 때 고구려가 그 국호를 고려로 바꿉니다. 예. 그냥 고려라 하면은 거기 고구려를 말하기도 하고 조선 앞에 있었던 고려를 말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고려, 구리, 뭐 쿠리, 뭐 옛날에는 발음을 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레이트 코리아 운동에 참여하실 분들, 국민혁명당 당원이 1000만 명이 되면요, 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국민혁명당과 함께 그레이트 코리아, 고구려의 부활을 지지하시는 분, 야, 국민혁명당 가는 노선이 맞다, 고구려 부활시키고 만주 수복하고 북한 수복하고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구출해내고 동북 삼성 우리가 병합하고 그레이트 코리아 가로 가는 게 맞다고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같이 운동을 하시죠. 일단 당원 가입하시고요,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하시고 대한민국 10대에서 60대 학력 불문, 학벌 불문, 남성, 여성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응모 방법은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세요. 이름, 연락처, 주소 010-6839-9643 혹은 g2korea2030@gmail.com입니다. 자, 그럼 당원 가입은 어디서 하는가? 국민혁명당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국민혁명당을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에 온라인 당원 가입도 있고 오프라인 당원 가입 그 용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으니까 뭐 거기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시면 되고 저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거를 그 각 지역별로 저분들을 지역의 책임자로 이렇게 저희가 조직을 만들어 놨다가 그 저희가 이제 당원 중앙 연수원이 조만간에 이제 오픈될 겁니다. 그 당원 연수원, 그 안에서 이충훈 박사님도 나오셔가지고 국제 정세도 가르치시고 뭐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하는데, 이제 사이버 온라인 교육을 할 겁니다. 온라인 당 연수원, 교육 연수원이 조만간에 이제 오픈이 될 건데, 그러면은 그 저희가 그런 것도 보내드리고 또 뭐 카톡이나 SNS 뭐 문자나 이런 걸로 다양한 소식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국민혁명당과 함께 고구려의 부활 그레이트 운동에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40 했더만 10대들이 아이 나 10대인데 해도 되냐고 또 물어보러 또
문의가 들어와서 10대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0대도 나는 50대인데, 그래서 50대도 하시라 해서, 그러니까 60대도, 내가 60대인데 나 괜찮겠냐고, 내가 죽기 전에 고구려 부활하고 만주수복하는 거 한번 봐야겠다고. 그리고 북한에 그 실향민 2세신 것 같은데, 고향 땅에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하고 오셨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실향민 분들, 국민혁명당에 모두 가입해 주십시오. 저희가 고향 땅 한번, 죽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 땅 한번 밝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군 5만 명 섬멸한 중공군을 영웅화한 영화를 정부에서 허가하기로 국내 상영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 IPTV라고 추석 연휴를 맞아가지고 집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했대요. 이 중공군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 전투에서 졌어요. 져가지고 북한의 영토를 200km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영화 소개문에 보면은 북진 야욕에 불타는 한국군, 미군을 갖다가 죽음의 폭격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묘사를 하는데, 이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15세 관람가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953년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치러진 금성 전투는 대한민국 국군 전사자 1701명, 부상자 7548명, 국군 포로 혹은 실종자가 4136명을 발생시켜서 한국이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또 여기를 돕기 위해 가지고 미군 폭격기들이 많이 이제 출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공군의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런 영화를 갖다가 한국에서 튼다고? 야,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40만 명이 넘는 미군과 이 폭격기 그런 전략적 열세를 뚫고 중공군이 금강 이 전투에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공군을 위대하다. 이렇게 그 찬양하는 영화를 갖다가 국내 이 IPTV에서 인터넷 TV로 다 틀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영화 극장에 안 가니까 몇 명 이상 출입 금지 이래가지고 영화 극장에 못 가게 하니까 집에서 보니까 집에다가 이런 영화를 틀겠다는 게, 우리나라 완전히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중공에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화가 지금 틀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 자유로운 사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게 자유로운 사회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뭐라 썼냐면은,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북한에서 극장 개봉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다시 한번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관객으로서 비판 역시 자유다. 정부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봉사해야 한다. 이건 영화에 대한 제 한 줄 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처럼 하면서 페이스북에 썼는데, 저게 뭐예요? 중국을 찬양하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도 이 사람은 그것도 자유지요. 이게 자유 아닙니까? 중공군이 우리를 침략해도 자유지. 그럴 사람이라,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변인이고 제1야당의 대변인이고,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는 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이 종자들이 모여 있는가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문으로 피플 파워 파티 이래 돼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저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인민의 힘이고 민중의 힘,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봉기할 때 저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피플 파워 해가지고 그 해외의 이 사회주의 정당, 사회주의 계열 혹은 노동운동
이런 거 할 때 저렇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피플 파워, 피플 파워. 저게 뭐예요? 민중의 힘, 인민의 힘. 근데 우리 국민의 힘이 말은 국민, 한글로는 국민이라고 바꿨지만은 사실은 피플 파워, 인민의 힘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 보세요. 맨 왼쪽에 보시면 get up, stand up, don't give up the fight. 뭡니까? 투쟁하라. 포기하지 마라. 일어나라. 선전, 선동하는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제코민텔은 국제공산당 그쪽 애들이 쓸 때 노동자들 부추겨가지고 데모 일으키고 할 때 쓰는 용어가 피플스 파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힘이 피플 파워 이런 영어 명칭을 쓰고 있어요. 저 타임즈에 보니까 피플 파워 해가지고 베이징, 모스크바 그 뭐니까 러시아, 소련, 뭐 베이징 이 공산주의 애들을 이야기할 때 피플 파워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피플 파워 파티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게 사회주의 정당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한나라당, 신한국당, 자유한국당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그 정당 명에 들어 있었습니다.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 저기 뭡니까 저 자유한국당, 한나라당은 뭡니까 두 개의 코리아가 아니고 하나의 코리아다, 통일한국이다. 뭐 이런 그 뭡니까 정체성을 정당명에 담았는데 갑자기 황교안 대표 뭐 들어서더만 갑자기 뭐 미래통합당 갑자기 물타기 하더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앞전에 박근혜 정권 때 새누리당 새로울 신 누리 하면 천지 이상하게 무슨 어떤 종교 집단 이름하고 비슷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오해도 많이 샀죠. 그리고 갑자기 잠바도 빨간색 그리고 당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은 미래한국당 완전히 핑크색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국민의힘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민주당은 국제코민텔은 국제공산당에 합류를 했다고 아예 대놓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고 국민의힘은 서서히 가는 거예요 서서히. 저기 지금 민주당이 강경 노선을 취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저항이 심해요. 그러니까 온건하게 사회주의 노선으로 가겠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저기 뭡니까 그 민주당하고 싸우는 척하지만은 안 싸우죠. 대충 싸우다가 그냥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짜고 치는 고소비요. 문재인은 한국군의 패망에도 희열을 느끼는가? 국민혁명당 구주화 대변인이 논평을 썼습니다. 이렇게 논평을 쓰고 막 비판도 하고 20대 젊은 청춘과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은 문재인에게 아군인가 적군인가? 이제 분명히 답하라. 문재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군에서는 연일 성추문과 자살사건, 부실급식,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 감염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이 군 통수권자가 아니라 군 뒤통수권자, 군의 뒤통수를 친다 이거죠. 치욕스러운 소리를 듣고 있다. 문재인은 속히 영화 1953 금성대전투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본인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 사과하고 뉘우쳐야 할 것이다. 9월 7일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화. 결국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이 영화는 국내에서 상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수입사가 아예 상영 안 하겠다고 취소를 해가지고 상영은 안 됩니다. 그 국민들이 온 난리를 치고 막 전화를 하고 막 전화가 쌍욕을 하고 막 그 배급사에다가 그래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라 영화 상영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뭡니까 김일성 회고록 세계화더불어 그것도 한국에서 출간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계속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중국 대사 만난 이준석이가 공산당과 오랜 교류를 했다. 자, 지금 저 중국 대사를 이준석이가 만나가지고 우리 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는 2009년부터 맺은 MOU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며 그간의 양당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계기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또 한국과 중국은 주요 교역국으로서 그리고 이웃 국가로서 앞으로 같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다수 있다라며 지역 내 경제 문제나 아니면 안보 문제, 대북 문제 등 여러 관점에서 협력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 이게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까 양준유 그 대변인하고 이준석이하고 이 똑같은 놈들이라고. 아니, 지금 북한을 지원해가지고 핵 무기를 만들게 도와준 게 누구예요? 그게 지금 중국 공산당 애들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제1도련선, 2도련선 해가지고 한반도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포함을 시켰고, 김치 한복 다 자기들 중국 거라고 문화 공정을 하고 있고, 역사는 이미 동국 공정해가지고 역사 공정해서 다 가져갔고, 발해사, 고려사, 백제사, 고조선 부여 다 자기들 거라고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저 멍청한 이준석이가 저기 당대표라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준석이 뽑은 그 국민의힘 대변인 똑같은 놈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놈. 그 놈이야. 이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보니까 2009년 11월 3일 날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이건 노예문서입니다. 노예문서. 이 쭉 보시면은 쭉 있어요. 원희룡 지사 블로그에서 캡처했는데 그러니까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여기가 완전 해방구가 돼버린 거야. 해방구. 제가 왜 이거 노예문서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냐면 동각서의 수정 및 폐기는 양당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강제성을 띱니다. 강제성. 그러니까 이 MOU라는 거는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아예 안 하면 되는데, 이거는 폐기할 때도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한미상호방위조약 원문을 보시면, 제6조에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조약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둘 중에 하나가 내가 너하고 하기 싫어 하고 통지하면은 1년 있다가 없어진다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한나라당이 저기 중국 공산당하고 맺은 거는 폐기할 때도 수정 및 폐기도 양당 간에 합의를 해야지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각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만 있나요? 2015년에는 뭘 맺었나? 중국 차하얼 학회의 공식 초청으로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만나러 갑니다. 북경에. 여의도 연구원이면 지금 국민의힘의 그 연구원이죠.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에 가가지고 뭐해서 1대1로 들어가는 거, 그거 정책 협약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업무 협약서를 이렇게 맺었죠. 이 쭉 보시면은, 인적 교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조, 협력 분야, 저 맨 밑에 빨간색만 보세요. 중앙 외교 정책에 대한 방향성 수립과 합의된 가치에 대한 공동 해석과 공동 논의, 한중 간의 지식, 정책 생태계 구축과 연구 성과, 교류 및 협력. 이게 뭐냐면 점진적으로 한미동맹 파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중앙 외교 정책에 대한 방향성 수립과 함의된 가치에 대한 공동해석, 공동논의. 뭐예요? 중앙 외교 정책이 뭡니까? 우리가 친미로 간다는 거예요. 한미동맹 이거를 방향성 수립,
아니 한미동맹 하고 있는데 뭘 방향성을 수립해. 우리가 미국 쪽으로 친밀을 하는데 무슨 방향성을 수립합니까? 이게 뭐야. 방향성을 조금 틀어가지고 중국 쪽으로 오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한중 간의 지식, 정책, 생태계 구축. 생태계가 뭡니까? 먹이사슬.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뭐 보좌관이든 정치인이든 중국에 한번 갔다 오면은 1차에서 뭐 식사하면서 빼가 50도짜리 몇 잔 마시고 2차 노래방 가자. 노래방 가면 어디를 갑니까? 아가씨 나오는 집에 그 뭐 중국에 저기 노래방 가면 1층에서 10층까지 건물이 전부가 노래방이에요. 그런데 가면 애들 아가씨들 뭐 40명 50명 나오지. 거기 한 잔 먹고 나면 픽 쓰러지면은 그러면 저기 호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옆에 여자가 자고 있고. 중국 비즈니스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4.15 선거가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를 쭉 봤을 때 이 피플 파워 국민의힘이 하는 게 지향점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서서히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왼쪽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최형섭 대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물에 빠진 것도 구해주고 백두산 한번 타고 나와가지고 북한군 600명이 저 동해 앞바다로 해가지고 남해 앞바다로 해서 부산 앞바다로 들어오는 거 그거 격침시키신 분 아닙니까? 나라를 지킨 구국의 영웅이고 제가 있던 교회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저기 강의를 하셨어요. 아예 3시간을 그냥 풀로 하시더라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분도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저 국민의 힘이 전부 다 중국 공산당한테 오염돼 있으니까는 저기 5.18에 가가지고 그냥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무릎은 하나님한테만 꿇어야지 왜 아무 때나 무릎을 꿇어 남자 새끼가. 나이를 먹었는데 최재형도 나이 값을 못해요. 왜 아무 때나 무릎을 꿇으려고 아버지가 그따위로 가르치던가요? 이 뭐야 이 윤석열도 가서 무릎 꿇고 질질 짜고 한 거 아닙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가 세계 국제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세계 공산당 대회 가가지고 말은 저게 세계 정당 대회라고 하는데 저기 온 정당들 다 사회주의 정당 뭐 그런 애들이요. 찌라시들 저 못 사는 나라 애들 후진국들 독재 국가들 그런데 애들한테 가가지고 충성맹세를 했어요. 기조연설이 뭐예요? 충성맹세요. 시주석이 주창한 중국몽이 세계 평화 공헌에 확실한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지. 저게 충성맹세한 거예요. 충성맹세. 저런 인간이 법무부 장관을 했다고. 시진핑의 추미애가 한반도 평화 노력에 감사하다. 아니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무슨 평화야. 이 보세요. 이 추미애가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국가 방식이다. 이 뭡니까? 이런 게 법무부 장관이에요? 지금 중국처럼 가자는 게 그 국민의 힘이에요. 국민의 힘. 언론 탄압법을 만들었잖아요. 언론 탄압법 통과시키고 교회 폐쇄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 국민 여러분의 주민등록 정보는 중국에 안 넘어갔다고 여러분 확실하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 안보 군사 기밀들 최첨단 무기 기술들 중국에 안 넘어갔다고 확실하게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거를 교회도 다 넘어가고 지금 다 넘어갔는데 정광훈 목사님 혼자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중국 공산당한테 다 넘어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1중대 2중대가 되니까 나라가 망하니까는 정광훈 목사님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 살리겠다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의 그 목사들 무슨 뭐 선교사들이 전 목사님을 뒤에서 끊임없이 비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는 겁니까? 예?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습니까? 북한 공산당의 사주를 받습니까? 아니면 저기 문재인 정권의 사주를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강 목사님하고 찾아다니고 띄우고 찬양하고 하던 사람들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싹 안면 몰수하고 전 목사님이 까는데 지금 모든 일생을 바치고 있다고. 누구 사주를 받는 거예요, 그? 자, 토지 국유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자들한테 부동산 세금을 왕창 올려가지고 부동산을 부자들이 국민들이 토해내면은 그 중국인들이 매입하는 거예요.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중산층 다 붕괴되고 있죠. 상가들 그 매물로 나오죠. 그럼 그걸 누가 사가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이 110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유학생 7만 명, 거기다가 이중국 쪽으로 들어와 있는 애들 플러스 저기 불법 체류자 하면 한 15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국인들이 여기서 아파트 사고 두 채, 세 채 사고 하면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와요? 중국 공산당, 중국 은행에서 자금을 대준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자산들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세금을 올리고 경제를 폭삭 망하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를 팔고 상가를 팔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사들여요?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중국인들이 사들이는 거지. 그리고 한국에 영주권 얼마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주고 영주권 바꿔서 3년이 지나면은 지방선거에서 투표도 할 수 있고 투표권도 가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힘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같은 놈이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료보험 작년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3조 원이 넘게 그 부정 수급이 됐는데 부정 지출이 됐는데 그 중에 70% 이상이 중국 애들이 먹었대요. 2조 이상을 중국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같이 낸 의료보험료가 중국인들 위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주민자치기본법. 그게 뭐예요? 주민자치기본법. 그게 중국인들이 그 지역의 주민이 돼가지고 주민총회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상정보를 다 볼 수 있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대한민국을 해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나라를 완전히 갈기갈기 지방 분권한다고 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중국에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 게 국민의 힘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경찰체 뭡니까? 지방자치시장 도지사가 그 경찰 그 임명권을 행사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 뭡니까?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지방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그 투표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은 그 지역, 특정 지역은 중국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시장, 도지사를 뽑게 만들겠죠. 그러면 그 시장, 도지사가 경찰을 야, 그거 중국 관련 범죄 수사하지 마. 야, 중국에서 마약에 들어와도 수사하지 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저기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면 야, 그거 빡세게 수사해. 한국 여성들이 중국 남자들한테 겁탈당하고 해도 아이 그거 수사하지 말라고.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죠. 그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한 사람 보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축전을 보냈네. 여기 온 애들 보니까 북한, 베트남, 라오스 등 전부 다 후진국 독재국가들. 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요 한국은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북한, 베트남, 라오스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못 만나면 평생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잘 나가는 친구들, 부잣집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사귀어야지. 우리는 그게 미국이고 그게 저 서방 국가들인데 왜 민주당은 반미하고 서방 국가들하고는 점점 단교를 하면서 단절을 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고 한국을 완전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언론을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 저런 북한, 베트남, 라오스 저런 애들 저 못 사는 나라 애들하고 계속 어울리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국민의힘은 가만히 보고 있어요.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제공산당, 국제 신코민테른에 정격 합류했다고 이거 지금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면요 이 부가 재편성되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피를 안 흘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거예요. 고세율, 고세금, 고복지는요 부자들 거를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겠다 이건데 이거는 피를 안 흘리고 법적으로 사회주의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이중과세 다 폐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혁명당의 정책입니다. 부자들, 저 뭐 재산 있는 사람들, 아이고 세금이 너무 많다. 그 바보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국민혁명당에 당원 가입하라고 이 멍청한 인간들아. 당신들 재산이 다 뺏기는데 서울대 나오면 뭐하고 하버드대 나오면 뭐합니까? 지재산 뺏기는 거 그것도 뺏기는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 가가지고 국민의힘에 줄 서 있으면 그 완전히 그 돌박이지. 병신 낙가무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뭐가지 힘주고 아이고 지랄 연병하고 있네. 다들 국민혁명당에 당원 가입해요. 상속세, 증여세 없앤다잖아. 종합부동산세 없애고 각종 이중과세 없애고 술, 담배, 기름 넣으면 그 안에 뭐 있어요? 부가가치세도 있지. 그거 말고 주세, 교육세, 유류세 이런 세금이 또 들어 있어요. 기름 넣는데 그 유류세가 몇백 원이라고 하면 휘발유 뭐 1리터에 뭐 1,500원이다 하면 거기서 몇백 원 빼면은 휘발유가 1,000원까지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름 넣을 때 비용이 적게 들겠지. 그리고 기업들 물류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배 4,500원 하는 거 지금 그거 2,000원으로 내리면은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쓸 돈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겠죠. 막걸리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고 놀러도 가고 국민들이 돈이 생기면은 자식들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질 거 아닙니까? 경제가 쪼들리면 가정에서 막 싸움 나지. 물가가 하락할 거고. 자, 시민단체 보조금 우리는 다 폐지할 겁니다. 각종 위원회가 500개가 넘는데 이거 다 폐지할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국방, 외교, 안보 등 이런 아주 중요한 거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 경제로 활성화시킬 겁니다. 이 작은 정부로 가는 거예요. 작은 정부. 왜냐하면 시민단체 무슨 보조금을 많이 주죠. 그게 좌파들 밥그릇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가 500개가 넘어. 그럼 인건비가 그게 수천억이라고. 거기서 이상한 정책 만들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비용 낭비하는 게 그러면 그 수십조라고. 그런 놈들 월급을 그런 애들 월급 주고 그런 애들이 만드는 이상한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세금 더 걷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세금을 부동산 세금을 5천만 원을 내야 돼. 그러면 아파트가 1억인데 세금이 5천만 원이야. 그러면 1억 5천에 팔겠지. 세금까지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세도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 인건비 올라가고 각종 뭐 다 물가 다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 나온 양반들이 왜 이런 걸 몰라? 하버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몰라? 이런 걸 알아도 국민의힘에 가서 줄 서가지고 찍는다고 멍청한 놈들. 자, 국민 혁명당에 모두 가입을 하십시오. 국민혁명당은 중국을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하는 게 당론이에요. G2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한 15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중국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일자리도 다 빼앗고 주택도 빼앗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각종 범죄도 하고 SNS로 댓글 달아가지고 여론 조작도 하고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면 한국의 여론이 교란이 돼요. 교란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지금 무슨 국회 입법청원 동의하는 제도 있죠. 10,000명 이상 청원하면은 무슨 법을 만들고 하는 거. 그것도 내가 알아보니까 핸드폰만 있으면은 그 입법청원 동의가 돼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10,000명, 20,000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법 만들어 달라 하면은 입법청원 동의가 오케이가 된다고. 휴대폰 인증만 있으면 되더라고. 외국인도 가능하고 저기 3살짜리 애도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허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 국민혁명당은 홈페이지에다가 저렇게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단 1원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중국 해체, 중국인들 모두 150만 명 돌려보내고 중국의 반도체 끊어버리고 OLED 팬을 끊어버리고 선박 기자재 수출 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최첨단 산업을 그런 제품 못 만들게 하고 그 모든 공장을 한국으로 가져오겠다. 이게 국민혁명당만이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중국 공산당한테 단 1원도 안 받았거든 우리는. 국민혁명당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여러분 저렇게 당원 교육 저희가 카드 뉴스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당원 교육 동영상 자료도 올리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저 당원 교육 자료 카드 뉴스 SNS로 널리 주변 분들한테 뿌리시면은 그 당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하나 보시면은 문재인 대선 특보 출신 아동 성거시기 혐의로 조사 이런 거를 이 언론에도 안 떠드는 거를 저희가 국민혁명당 많이 떠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런 거를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면은 국민혁명당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국민혁명당 소개를 보면은 12대 정책 당원 소통 게시판이 있으니까 저기다가도 당원 소통 게시판에도 이것저것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민혁명당은 인권 및 종교 탄압에 대한 한미 국제 인터뷰를 했는데 미 의회에서 지난 7월 달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정광훈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못 가셨죠. 못 가셨는데 여기 보니까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그리고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전현직 국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정보기관 뭐 언론인 등등 한 600명이 모여가지고 종교 탄압에 대해 가지고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북한의 신앙 언론 탄압, 신앙 탄압, 종교 탄압 이야기 나오고 한국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부당한 정치적 탄압받는 정광훈 목사의 사례가 폭로가 됐는데 전 목사님이 못 가니까는 영상을 보냈어요. 그 영상을 600명이 다 봤다고. 그러니까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 문재인 정권은 북한 간첩이다. 대한민국을 해체해가지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이 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다 나갔다고. 전현직 국무부 장관, 뭐 보좌관들, 행정관들 다 들었어요. CIA 요원들도 있었겠지. 미 의회 공식 기록으로 전 목사님 연설문이 저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미국에다가 한국의 언론 탄압, 종교 탄압, 이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이 실상을 알린 사람은 정광훈 목사 국민혁명당 당대표 혼자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데? 왜? 그들 중국 공산당 앞잡이니까. 자, 국민혁명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을 지키고
개성하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켜가지고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닌데 메시지를 공격을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게 종북 주사파들의 그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목사, 무슨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하루에 한 개씩 전 목사님 까는 영상을 올리더만, 나쁜 놈 자식들.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전 목사님한테 후원금도 받고 하던 양반들이 남자 자식들이 그 시기 달고 태어나가지고 그 시기를 떼고 이야기를 하던가. 정말로 성경을 뭐 몇백 번 읽었다고 하던 사람들이 뒤에서 공격을 하고 있고. 자, 대한민국 국무회의 기록을 보시면 1958년 대한민국 대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건 해가지고 84페이지에 저런 게 나와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만은 미 국무부 성에 조종을 받고 일본과 가까이 가고 있다. 공산주의가 물러간 후에는 중국은 대만 정부가 지배하는 단일 국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로 분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비밀에 속하는 사람이므로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의의 말씀을 첨가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1958년에 중국 해체해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혁명당은 중국 해체, 이게 당론인데 뭐라고 써놨냐. G2 국가가 뭐예요? 중국 해체, 만주수복. 예. 자,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 기술들을 무기화해가지고 중국에 안 넘기고 중국의 산업을 붕괴시키겠다는 게 우리의 정강정책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 재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이 나라 지키겠다. 지금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정치인들, 군인들, 안보 전문가들 뭐 했습니까? 예? 한 게 없잖아. 그러면 이제는 불판이 탔으면은 불판을 바꿔야 될 때요. 불판이 탔는데 그 위에다가 고기를 올리면은 그 고기 다 타지. 자, 반도체, OLED, 선박, 기자재 등 이런 물자를 중국에 수출 안 하면은 중국의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전기전자 산업 다 무너지겠죠. 공장을 한국에 갖다 놓으면요, 한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떻게 해서 부국 강병을 했는가, 그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거 시중에서 진짜 구하기 힘든 책입니다. 010-683-0325로 하시면은 책 살 수 있는데, 여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화공업에 투자를 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 닉슨 독트린 이후에 주한미군 철수가 일어납니다. 북한의 제2 한국전 남침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테러가 일어났어요. 김신조 사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태, 푸에블로 납치 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미정찰기 격추 사건, 그리고 현충원을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그 문을 폭파시켰다고, 2, 3일 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야, 안 되겠다. 야, 제2 6.25를 막기 위해서 우리 중화공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군들한테 야, 무기 좀 팔아라 하니까 한국이 못 만드는 무기는 안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야, 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한 거는 농업국가니까 포기했어. 농업국가니까. 우리가 공업국가가 되면은 포기 못할 거야. 그래가지고 중화공업에 투자를 하는데, 화학산업은 포탄, 탄약을 개발하려고 투자를 하고, 전자산업은 미사일 개발을 하려고 투자를 하고, 조선산업은 함정건조, 자동차 산업은 전차, 장갑차 생산, 경부고속도로는 전시물자를 후방에서 만들어가지고 전방으로 수송하려고 경부고속도로 만들었고, 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방해한 게 누구예요?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 세력들 아닙니까? 댐은 왜 건설했어요? 전국 공장에다가 그 공업용수를 공급하려고. 그리고 전국에 항만 개발을 했지. 왜? 전시물자로 보급받으려고. 전국에 공업계 고등학교를 왜 만들었는가? 산업 인력을 육성하려고요.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 못 배운 애들 수두룩했고, 글자도 모르는 애들 수두룩했고, 다 굶어 죽어가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력으로 공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싸운다, 싸우면서 일한다, 산업전사, 전선, 산업전사 이런 이야기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해가지고 앞전에는 뭐 육해공 따로따로 있던 그 무기 연구소를 갖다가 통폐합을 해가지고 하죠. 그리고 저기 그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도 만들고. 그런데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유신기원을 했어요. 왜? 1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10년 넘게 투자가 되는데 아니 보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고 유신기원을 한 겁니다. 다 이때 국민들이 다 투표를 했어요. 그냥 뭐 탱크 끌고 와가지고 개헌을 한 게 아니고. 근데 독재를 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런 내용들이 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그냥 안 읽어도 좋으니까 집에 한 권씩 다 사가지고 소장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런 거를 이 후손 집에 갖다 놓으면 밑에 후손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런 책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저거 방위산업학회에서 딱 1000권 만들어가지고 책이 안 팔리니까 국방부 이런데 방사청 이런데 집어넣고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 창고에 있는 재고를 뭐 제가 조금 받아와가지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갖다 놓고 홍보도 하는데 저 책을 보시면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 무기 개발사가 나오고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렸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서울대 나왔다고 저기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서울대 나와도 저거 나라 역사를 모르고 하버드를 나와도 저거 나라 역사를 모르고 그러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뭐 욕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말로 요즘에 내가 요즘 기가 찹니다. 국민혁명당은 중국 해체, 그레이트 코리아, G2 코리아, 만주 수복, 북한 수복입니다. 자, 국민혁명당과 함께 같이 가실 분들은 자, 그레이트 코리아 운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기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G2 코리아 2030 gmail.com이나 010-6839-9643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0% 뭐 더 됩니다. 한 95% 이상 그 중국 공산당한테, 북한 애들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한테 넘어갔습니다. 중국 공산당. 걔들이 옛날에 종북 주사파 하던 애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한테 자금을 받아가지고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면서 내가 전향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로 파고들고 산업계 뭐 어디 지식계 뭐 안 파고든 데가 없어요. 다 넘어갔어요.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거는 국민혁명당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스팔트 8년 했습니다. 뭐 저기 시민단체 8년, 아스팔트 10년 했고 언론사 대표를 8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현수막 하나 못 겁니다. 국민혁명당 이거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도 현수막 걸고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놈한테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이때는 잘하는 사람한테 힘을 몰아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에 빨리 신청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달에 1,000원짜리 당원 100만 명, 1,000만 명 되면요 대한민국 일자리가 막 넘칩니다. 여러분 돈 세알리다가 과로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 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돈 벌고 싶은 사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 1,000원짜리 한 달에 1,000원짜리 요 커피 한 달에 3잔만 안 마시면은 그러면은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작은 물고기는 잡혀먹어요. 혼자 있으면. 그런데 모여있으면 못 잡아먹죠. 내가 언론사 대표를 했는데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을 갖고 와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유치장에 30시간을 넘게 쳐놓고 내 벌금 300만 원 맞았습니다.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평택시가 뭐 고발하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국인은 재판에 나오랬더만 재판에 안 나오고 고소 취하해버리더라고.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부, 경찰, 검찰, 판사, 사법부 전체, 법조계 전체가 중국 애들한테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5년만 더 가면요, 우리의 아들, 딸들은 중국인들 발 마사지 해야 되고 중국 애들 밑에 가서 서빙을 해야 됩니다. 고구려가 망할 때 왜 망했습니까? 연개 소문이 아들 연남생이가 당나라 군대 끌고 와가지고 고구려군 공격해가지고 고구려군이 다 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고구려 접수하고 안동 도부 총독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제가 망할 때 왜 망했습니까? 백제의 장군 의자왕 밑에 예식진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당나라에다가 의자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백제가 망한 거예요. 그 예식진 장군 당나라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가지고 북망산에 올라갔어요. 북망산에 묻혔다고. 예. 한나라가 망할 때 왜 망했어요? 안에서 성문 열어준 거 아닙니까? 고조선이 망할 때 왜 망했어요? 안에서 성문을 열어줬다고. 발해가 망할 때 왜 망했어요? 안에서 성문을 열어주고 거란에 다 투항을 했다고. 지금 이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언론인들, 학자들, 뭐 종교인들 할 것 없이 다 중국에 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때 잘 먹고 잘 살았지. 알량한 권력 누리면서 돈 몇 푼 받고 나라 팔아먹고 양심 팔아먹고. 그게 역사가 지금 100년, 뭐 1000년, 100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니까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거는 국민혁명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저거는 여러분, 저거 아마 앞으로 구하기 힘들 겁니다. 저 중고나라에서 9만 원에 팔리더라고. 책이 워낙 희귀해가지고. 저런 거는 꼭 좀 사가지고 여러분, 이 소장을 하고 계십시오. 성경책처럼 소장을 하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눈물 납니다. 예. 우리가 사상적으로, 역사를 모르니까 사상적으로 빈곤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장시간 이 방송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당원, 온라인 당원 가입 신청하시고, 그리고 국민혁명당 TV에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